기분 좋은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적을 본 또 지난 밤이었습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가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악착같이 하는 모습을 봤고 또 가나를 응원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됐고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6강에 진출에 성공한 것. 일본과도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6강에서는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을 우리가 꺾으면 8강에서는 일본과 한일전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한일전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분 좋게 주말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밤에는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이 기적을 이끌어낸 그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16강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방송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 인터뷰를 받고 또 어제는 하루 종일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의 최측근이죠. 정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죠. 조국 김경수. 문재인과 조국 김경수로 하루 종일 정치권은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비교하는 것이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손흥민과 문재인, 조국, 김경수를 보면서 리더십,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말 아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16강 기적. 윤석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한다. 선수와 감독, 코치진 모두의 투지와 열정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다음 말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길 기대한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전을 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정말 우리 축구사의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선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경기력이 좀 부족했다.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SNS상에. 제발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군대 면제가 되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뛰더니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느냐부터 시작해서 팬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감정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이번 포르투갈전을 준비를 했다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기적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에게 끝까지 한 발이라도 더 띄워준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선수들의 공으로 모두 돌리고 싶다. 또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해서 어제는 벤치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의 마지막 경기를 벤치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경기,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앞으로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16강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벤치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부진하구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모습과는 좀 다르구나. 또 환경이 다르니까 동료 선수도 다르고 하니까 다를 수도 있고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정을 들어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은 절대 변명하지 않았다. 주장으로서 많은 선수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벤투 감독까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이번 월드컵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주장으로서 책임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발휘하는 걸 봤습니다. 책임감, 리더십은 역시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아픔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그 전체를 생각하는 폭넓은 시야에다가 균형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결과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참아야 하고 어떤 부분을 또 돋보이게 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역시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정말 변명할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죽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가 사과하고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는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잠시 전에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서훈의 영장실질심사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 문재인이 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 서훈의 영장심사 이걸 앞두고 이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게 뭐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한 것이냐 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입시 부정 등등 해서 어제 1심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조국의 최후 진술을 놓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 김경수에 대해서는 김경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내년 5월에 감옥에서 나올 건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무너지니까 차기 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부로 김경수나 조국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 새벽 5시쯤에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면서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첩보나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피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훈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 풀려난 서욱 국방부 장관, 김웅희 전 해경청장 모두 같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문재인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월북몰이를 한 것은 뭐 그 당시에 대통령이니까 문재인과 공모관계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문재인도 조사를 하고 문재인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10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 사상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8시간 42분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뭐 이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욱의 영장실질심사 이걸 앞두고 문재인이 윤건영을 시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직접 최종 승인을 했다. 안보를 정쟁으로 삼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윤건영이 전달한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인 자신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첩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문재인은 또 판단에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문재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이 이 부분 서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을 한 것이다. 뭐 자기가 승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도를 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할 이야기냐? 수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이 왜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을까? 침묵하다가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책임 회피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는 풍산개 때부터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이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비판할 가치를 좀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 풍산개가 지금 23일째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풍산개와 관련해서 문재인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그렇게 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상황, 자신으로서 기분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파양할 수 있느냐, 또 파양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게 그렇게 입양시켜서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대통령령을 고쳐놓고서는 이게 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돌려준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런 문재인이 이번 서해 사건을 두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라고 했으니까 자백한 것이다. 문재인이 자백했느냐? 문재인은 자백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되어 있고 문재인의 지시나 결재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문재인은 당연히 이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함께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도의 자신의 정책적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통치 행위로서 정책적인 결정이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왈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뭐 서훈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 지겠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이 또 이랬습니다.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정반대가 된 이유는 이 서훈, 서욱, 경찰청장 모두 그 이유입니다. 정보를 누락시키고 많은 첩보들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월북몰이로 가져갔다라는 정황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니까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는요. 그 다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되었다고 비난만 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됐습니다. 왜 국민이 자신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시해야 됩니까? 그 근거를 국민들이 내놓아야 합니까? 지금 많은 조작된 증거들, 폐기된 증거들이 드러나서 구속이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월북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억류가 되었다라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월북이었다라고 하면 문재인 자신이 월북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왜 국민 보고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 국민 보고 제시하라고 합니까? 이런 문재인의 얼토당토하는 이런 무책임한 이런 문재인이 리더십이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문재인과 함께 조국을 함께 묶어서 문제를 삼는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경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문재인의 태도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시 부정이 드러났을 때,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입시 부정 문제가 드러났으면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이후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문재인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지금도 감옥에서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은 다 법률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은 법률 전문 교수입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 조국의 태도, 최후 진술, 핵심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재인과 조국은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 부분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수준 이하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조국이 단순한 피의자입니까? 대통령이었고 장관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그냥 선수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도 손흥민은 국민적인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 최정상급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런 급에 맞는 행동을 손흥민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묵묵히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자신이 무엇을 참아야 하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걸 잘 구별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더 많은 비난과 책임을 받더라도 전체가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면 결국 그 리더십은 자신의 승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과 조국은 지금 자기 살기 급급합니다. 조국이 입시 비리나 감찰 무마 이런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국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문재인으로부터 법무부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 검찰, 언론, 정치권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았고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친한 많은 친지들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조국의 가장 큰 잘못은 문재인과 똑같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랬습니다.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들어, 검찰들어 지금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국민 앞에서 법률가가 아닌 정치가로서 리더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조국이 잘못한 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법률가로서 자신을 지키는 알량한 그 법 지식을 활용하기 이전에 장관을 지낸 리더로서 정치적 리더로서 국민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문재인처럼 지금. 그리고 국민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좀 알량한 법 지식 조금 안다고 변호사라고 법률 교수라고 자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구나. 대깨문을 통해서 조국 수호대를 통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했지? 라는 겁니다. 명백히 드러나 있는 증거에서는 인정을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자신이 느끼기에 더 많은 지금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가 아닌 정치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이 부분은 너무 과잉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밝혀달라. 이게 일의 순서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조국은 자신의 잘못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시위대를 동원해서 시위나 벌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대로 김경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를 성탄절 사면하자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엮어서 또 사면을 하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락하고 나면 조국과 김경수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민주당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수는 사면할 수 없습니다. 조국과 김경수 재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심을 거의 2년, 3년을 끌었습니다. 조국 지금 1심 재판이 3년을 끌은 겁니다. 김경수도 재판, 전체 재판이 끝날 때까지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하고도 도지사로서 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3번씩 바뀌었습니다. 조국은 뭐 휴직을 했고 김경수는 뭐 인사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심 재판이 3년씩이나 걸리게 될까? 그 다음 김경수는 지금도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드루킹 여론 조작은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습니까? 김경수 문재인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국과 김경수가 야권의 차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하고 겪어본 조국과 김경수는 정치적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법적 책임부터 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조국, 김경수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로서의 무책임감, 드러난 엄연한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알량한 법적 지식, 알량한 정치적인 그 강성 지지자들을 내세워서 어떻게 방패막이로 삼아버리는 이런 태도. 문재인, 조국, 김경수는 계속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야권,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게 훨씬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주말 아침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